청소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옥순, 제 일은 제 삶의 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전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18년째 야간 청소 일을 하는 이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 제 손에 걸레를 쥔 지도 벌써 18년이 흘렀네요. 밤 11시가 되면 백화점은 문을 닫고 낮의 화려함은 고요로 바뀝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매장이 밤이 되면 조용한 무대로 변하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형광등 불빛이 부서집니다. 저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걸레를 들고 진열장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백화점이 제 세상 같아요. 각 진열장의 유리, 바닥의 타일 하나하나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옥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우리가 반짝거린다. 그런 상상을 하며 웃곤 합니다. 18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떳떳하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그 다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버팀목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 혜진이를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았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혜진이의 교복을 사야 했고 학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엄마, 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혜진이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켰죠. 저는 단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으니까요. 그 손으로 혜진이를 간호사로 키웠으니까요. 제 딸, 이혜진은 지금 대전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엄마, 제가 꼭 좋은 간호사가 될게요. 혜진이가 간호학교에 합격했을 때 했던 그 말,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몰래 울었어요. 기뻐서, 그리고 고마워서. 혜진이는 몇 번이나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건강하잖니.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저는 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벌며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이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제 일을 보잘것없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정이 쌓였어요. 야간 경비원 박 아저씨는 늘 저를 보고 옥순 씨, 오늘도 힘내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새벽에 물건 정리하는 젊은 직원들은 옥순 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웃죠. 근처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 아주머니들은 옥순 씨 덕분에 백화점이 반짝반짝해 라며 과일을 건네줍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정성이 저를 하루 종일 웃게 하죠. 가끔 혜진이가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백화점 근처 마트에 들를 때면 저는 몰래 숨어서 지켜봐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딸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싶어요. 하지만 저는 늘 조심했어요. 혜진이가 병원에서 제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할까봐 백화점에서 마주쳐도 혜진아 하고 부르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지나쳤죠. 엄마, 왜 그렇게 숨어요? 자랑스러운데.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 일이 소중하지만 딸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해 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 기부는 제 작은 자랑이에요. 누군가는 모를지라도 저는 그 돈이 아이들의 미소로 돌아온다고 믿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백화점을 반짝이게 만들며 제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집으로 돌아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혜진이의 약혼자는 최동혁 대전의 한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동혁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님, 혜진이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단하시대요. 동혁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혜진이와 동혁이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게 눈에 보였죠. 함께 웃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동혁이는 혜진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의 가정을 어떻게 꾸릴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어머님, 혜진이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를 지지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우리 혜진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문제는 동혁이 어머니 정미란 씨였어요. 정미란 씨는 대전에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동네에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 살며 늘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녔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라 부르며 약간의 부러움과 거리를 두곤 했어요. 혜진이가 상견례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살짝 불안했어요. 정밀한 씨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혜진이가 엄마, 동혁이네 가족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하니 저는 딸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왔어요. 백화점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정밀한 씨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아,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힘들게 사시겠네요. 그 말투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밀한 씨는 피식 웃으며 화제를 바꿨어요. 우리 동혁이 아빠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집안이 좀 품격 있죠.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의 부유한 생활, 해외여행, 레스토랑 체인의 성공담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는 걸까? 며칠 후 백화점에서 야간 청소를 하던 중 정밀한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녀는 백화점 VIP 고객으로 가끔 늦게까지 쇼핑을 하곤 했지만 야간 청소 시간에 마주친 건 처음이었어요. 이옥순 씨, 여기 바닥 왜 이렇게 끈적거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이미 반짝이는 바닥이었는데도 그녀는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진열장도 얼룩이야. 이렇게 일하면 혜진 씨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혜진이 이름이 그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혜진이와 동혁이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했어요. 정밀한 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녀는 백화점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아내 트집을 잡았어요. 청소 아줌마, 이거 좀 빨리 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평생 그 모양이지. 그녀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청소 아줌마라 불렀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제 자존심을 찔렀죠. 심지어 청소와 상관없는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커피 사와요.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걸로. 얼음도 넉넉히 넣고. 저는 청소원이지 심부름꾼이 아닌데 묵묵히 다녀왔어요. 혜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걸까? 내일이 혜진이에게 짐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정밀한 씨가 또 나타났어요.
그녀는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옥순 씨, 청소 제대로 안 하면 백화점 이미지 떨어져요. 혜진 씨도 병원에서 창피할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옥순아, 너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부끄러울 거 없어.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혜진이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저를 찾아와 속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동혁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혜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한테 엄마 직업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대요. 동혁이 오빠한테도 계속 뭐라고 하신대요. 알고 보니 정미란 씨는 동혁이에게 혜진이 어머니가 청소원이라니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혼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딸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걸까? 저는 혜진이에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미란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간호사 딸이 청소부 엄마라니 말이 되나? 우리 동혁이는 더 나은 집안과 결혼해야 해. 그 말들은 마치 독화살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다시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동혁이 오빠 부모님과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불안이 밀려왔어요. 정미란 씨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상견례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새로 산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고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히 했죠. 혜진이가 좋아하는 떡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옥순아, 너는 떳떳해. 혜진이를 위해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정미란 씨가 상견례에서 어떤 말을 꺼낼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두려웠죠. 그럼에도 저는 혜진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대전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혜진이가 예약한 곳이었죠. 화려한 한옥 인테리어, 은은한 대나무 향, 고급스러운 도자기 식기들이 테이블 위에 반짝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새로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짐했던 그 마음. 옥순아, 당당하게 하자가 가슴속에서 울렸죠. 혜진이와 동혁이가 먼저 와서 저를 맞아줬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혜진이의 밝은 미소에 저는 쑥스러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동혁이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혜진이가 늘 자랑하던 어머님이시네요. 그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혜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혜진이가 준비한 떡을 테이블에 올리며 엄마가 만든 거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뿌듯했어요. 잠시 후 정미란 씨와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정미란 씨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고개를 치켜든 자세, 모든 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짜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미 판단했구나. 상견례는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혜진이와 동혁이가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웠죠. 동혁이가 저희는 대전에 작은 집을 구해서 새 출발할 계획이에요라고
말하자 혜진이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오빠가 요리 잘해요. 저희 집밥 같이 먹어요. 어머님.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정미란 씨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옥순 씨, 백화점 청소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혜진이와 동혁이의 미소가 굳었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마저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정미란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일 하시면 혜진 씨 체면이 좀 어떨까요? 우리 동혁이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어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미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청소부 어머니를 둔 간호사가 우리 동혁이랑 결혼한다고? 대전에서 우리 집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레스토랑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손이 떨려 찻잔을 잡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죠. 내가 혜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인가? 내 18년의 노동이 이렇게 비웃음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혜진이와 동혁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동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어요.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죠. 혜진이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 일이 부끄럽다면 저도 팀장 자격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동혁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혜진이도 동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동혁 오빠 사랑해요. 어머님의 직업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제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누구보다 멋진 분이세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딸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다니. 하지만 정미란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죠.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창피할 거야. 대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그녀는 손까지 휘저으며 소리쳤고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지?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르며 울렸어요. 정미란 씨, 그만하세요. 놀랍게도 백화점 경비원 박 아저씨였어요. 그는 우연히 가족과 식사하러 왔다가 이 상황을 본 거였죠. 박 아저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옥순 씨는 우리 백화점의 자랑이에요. 대전 사람들 다 알아요. 매일 밤 백화점을 반짝이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의 말에 레스토랑 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옥순 언니 없으면 백화점이 안 돌아가요. 한 여성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그녀는 백화점 단골 고객으로 가끔 저와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죠. 청소일이 뭐 어때서요? 정직한 노동인데. 또 다른 손님,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거들었어요. 나도 옥순 씨 알아요. 시장에서 늘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분이죠.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저를 응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미란 씨는 당황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백을 쥔 손만 부들부들 떨었죠.
혜진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동혁이도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8년 동안 꾹꾹 눌렀던 감정, 억울함,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여 흘렀죠. 레스토랑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는 옥순 씨 힘내세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혜진 씨 멋진 딸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정미란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혜진이와 동혁이 그리고 낯익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감싸줬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 생각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레스토랑 상견례 영상이 SNS에 올라간 건 단 하루 만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죠. 처음엔 욕이 많았어요. 요즘 청소부가 상견례 자리에 웬일이야? 딸이 간호사면 엄마도 좀 품격 있게 해야지. 그런 댓글을 보고 며칠 동안 휴대폰을 들지도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 누리꾼이 영상 밑에 이렇게 썼거든요. 이 사람 대전 백화점 청소원이에요. 나 매일 출근길에 봬요. 인사 한 번 안 걸은 분이에요. 그분 덕에 우리 매장이 반짝여요. 그 한 줄이 불씨가 됐어요. 순식간에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죠. 이옥순 씨, 진짜 영웅이에요. 청소일이 뭐 어때서? 그게 정미란 씨 명품백보다 훨씬 값진데요? 이 시대의 진짜 품격은 이런 분이에요. 영상은 좋아요 수가 수십만 개를 넘겼고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청소부 모녀 상견례 사건, 사람들의 인식 바꾸다. 기자들이 백화점 앞까지 찾아왔죠. 솔직히 겁도 났어요. 하지만 그때 동료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옥순 언니, 우리 다 봤어요. 언니가 최고예요. 언니 덕분에 청소부가 아니라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뒤 백화점에 들어서자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우리의 자부심, 이옥순 언니,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빛납니다. 그 아래에는 직원들이 하나둘 쓴 손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언니,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감이에요.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가 박수받는 장면을 봤어요. 며칠 후 혜진이와 동혁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장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시장 상인, 백화점 동료, 병원 간호사, 그리고 저를 응원하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나로 모였죠. 혜진이가 무대 위로 절 데리고 올라가 말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엔 따뜻함이, 연대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직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는 거구나. 하지만 세상은 공평했어요. 정미란 씨는 영상이 퍼진 후 운영하던 레스토랑 체인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곳엔 밥을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대전을 떠났다는 소식만 남겼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8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 억울함,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청소부라고 불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이옥순입니다. 그리고 제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닦은 바닥 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동혁이 어머니도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이옥순 씨, 아니 사돈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백화점 청소를 마치고 텅 빈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반짝였죠. 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참 고맙다. 이 손으로 나는 내 딸의 세상과 내 인생을 닦아왔구나. 그리고 고요한 백화점 안에서 제 마음속에서도 한 줄기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건 자부심이었고 제 삶의 이름이었어요. 청소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이옥순, 그리고 제 일은 제 삶의 자랑입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백화점을 닫고 계단을 쓸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이젠 걸레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제 깃발이에요. 세상을 더 반짝이게 만드는 깃발. 요즘은 월급의 일부를 지역 아동병원에 기부하고 주말엔 청소년 센터 청소 봉사를 다녀요. 옥순 언니가 이끄는 팀이니까 믿고 따라갑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빛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끔 대전의 밤거리를 걸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하나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노동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존엄입니다. 그날의 상견례 소동은 끝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